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을 여러분께서 보러 가시게 되면은 짜잔,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각종 재료들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바구니에 지급받은 재료를 가지고 도면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지급받은 재료가 실제로 내가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이 개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수험자 스스로에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재료 목록이라고 해서 이 재료 목록을 받고 내가 지급받은 재료와 수량과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단계가 시험 전에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시험을 처음 치러 보시는 분들은 이게 혹시 어떤 재료야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재료를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지급하는 재료를 다 모아놔서 이 외형과 특징을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시험장에 가셔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임무를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재료를 지급하는지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재료는 바로 합판입니다. 합판은 바로 이런 합판입니다. 짜잔. 이 합판이 바로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제어반용 합판입니다. 420에 400짜리의 규격이고요. 이렇게 두께로는 12mm짜리입니다. 평소에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을 연습해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만져보셨을 거예요. 이 합판이 바로 우리가 실제 제어반 기구를 부착하게 되는 바로 그런 합판이 됩니다. 자, 이거 한 장 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전선을 묶는 용도로 사용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케이블 타이는 약 10mm짜리, 그러니까 100mm짜리 10cm죠. 10cm짜리를 약 한 25개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타이로 여러분께서 나중에 전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전선을 묶어야 되니까 이 케이블 타이도 잘 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다산에듀에서는 판매하는 용이라 이렇게 비닐봉투에 넣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아마 비닐봉투에 넣지는 않고 그냥 낱개로 바구니에다가 넣어서 주실 거예요. 뭐 기분 나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 개수만 거의 맞으면 됩니다. 다음에는 나사못이 있습니다. 나사못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각종 나사못들이죠. 나사못은 종류마다 좀 달라요. 어떤 거는 12mm짜리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 작죠. 이게 바로 12mm짜리입니다. 이렇게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납작머리예요. 이거는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시험장에 따라서는 이 둥근 머리 나사못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납작머리보다 실제로 둥근 머리가 작업하기 더 어렵게 되는데, 이 작업하기 어려움으로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연습할 때 조금 전동 드라이버 날 같은 거를 두꺼운 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12mm짜리도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20mm짜리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25mm짜리도 주게 됩니다. 보통 20mm짜리는 제어반에서 릴레이 베이스나 아니면은 뭐 12핀 베이스 이렇게 사용할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긴 것들은 우리가 배선 차단기 같은 것을 우리가 작업할 때 굉장히 좋게 되죠. 이 개수는 특별하게 완벽하게 이제 맞지는 않아도 되고 적절하게 있으면 되고요. 시험장에서는 이 개수가 조금 부족할 때 감독관에게 요청하게 되면 조금 더 줍니다. 어떤 시험장은 이렇게 크기마다 개수를 정확하게 배분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그냥 이렇게 한 뭉텅이 뭉쳐서 주는 곳도 있어요. 경우마다 조금 다르게 되니까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제 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케이블도 지급이 되죠. 이렇게 몇 피짜리냐면 바로 4피짜리예요. 4피짜리 케이블이 1m짜리가 지급이 됩니다. 1m짜리가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아마 지급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케이블은 요새 작업하는 거를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로 우리가 전원의 인입구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자로 직접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재활용의 용이성을 위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조금 말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은 여러분께서 감독관이 어떻게 작업을 요구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케이블 1m 이렇게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케이블 새들도 있죠. 이 케이블에 사용하는 새들이 바로 이런 새들입니다. 조금 작죠.
이런 케이블 새들을 또 지급받게 됩니다. 케이블 새들은 한 2개 정도 지급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케이블 커넥터도 있습니다. 케이블 커넥터는 3단으로 분리가 되죠. 이 앞부분이 평평한 쪽이 박스 쪽을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쪽 반대편 뭉툭한 부분이 바로 이제 전선 부분, 케이블을 향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런 케이블 커넥터를 몇 개 받게 되나요? 1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관 퓨즈와 홀더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유리관 퓨즈 혹은 유리통 퓨즈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런 퓨즈와 퓨즈 홀더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 빼게 되면 손으로 하면은 이렇게 퓨즈를 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끼워 넣을 수도 있는데 이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유리통이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가 않아요. 잘못하게 되면 깨질 수도 있게 되니까 잘 보시고. 그런데 어떤 시험장은 또 이 퓨즈를 감독관이 직접 꽂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유리통형 퓨즈와 그 다음에 퓨즈 홀더가 같이 있는 것이 원칙은 됩니다. 다음에 새들이 있습니다. 새들이 이제 16mm짜리 새들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 봉투에 있는 거는 저희 이제 다산이도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여서 100개짜리인데 실제 시험장은 한 40개 정도가 지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16mm짜리 새들, 배관에 사용하는 거죠. P관과 그 다음에 우리가 CD관에 사용하는 이런 새들도 지급이 됩니다. 다음에는 팔각 박스입니다. 짜잔! 지금 보이시는 게 이 팔각 박스예요. 사각 박스 같다고요?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모서리 꺾인 부분이 총 8곳이에요. 그래서 팔각 박스이고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지급 받으실 때는 구멍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뚫어 하시는데 한쪽 보게 되면은 용접이 안 돼 있는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밀게 되면은요.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 2번만 하게 되면 똑 하고 부러지니까 여러분께서 어렵지 않게 구멍 뚫으실 수 있어요. 시험장에 가면은 이런 게 이제 놀랍죠. 평소에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연습할 때는 원래 뚫려 있어서 원래 그런 건 줄 아는데 시험장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낯선 존재가 됩니다. 다음에는 PE 전선관도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PE 전선관이죠. PE 전선관은 잘 아시겠지만 스프링을 넣어서 구부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연질 비닐 전선관이라고도 하게 되죠. 16mm짜리가 여러분께 한 6m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PE 전선관도 있고, 그 다음은 플렉시블 전선관. 자, 이렇게 CD 전선관도 있습니다. 자, 이 흰색이 난연성이죠. 이렇게 CD 전선관도 돌돌돌 말려서 6m 정도가 여러분께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도 깔끔하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죠. 자, 이렇게 PE 전선관과 CD 전선관까지 다 받으셨으면 전선관은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커넥터를 확인해야 돼요. PE 전선관용 커넥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PE 전선관용 커넥터도 막혀 있어요. 자, 이 끝 부분은 어떻게 떼어낼까요? 막힌 부분은 우리가 플라이어라든지 아니면 롱노즈 플라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똑 하고서 떼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돌출된 부분을 바닥이나 튼튼한 곳에다가 이렇게 탁 내리 찍으시면 됩니다. 탁 내리 찍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PE 전선관용 커넥터 7개 정도가 여러분께 지급이 될 겁니다. 다음에는 CD관용 커넥터예요. 자, 이 커넥터도 한 7개 정도가 지급이 될 겁니다. 이 CD관용 커넥터도 이 끝부분을 쉽게 이렇게 딸 수 있고 아니면은 내리쳐서 우리가 끝부분을 막힌 부분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은 첫 번째 1.5 스퀘어짜리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 전선이 한 50m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여러분께 전선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말아서 주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타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될 겁니다. 끝부분은 이렇게 감겨 있게 되고 이 꼬이지 않게 잘 풀는 것도 기술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1.5 스퀘어짜리 즉 노란색 전선을 약 한 50m 정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선은 노란색만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선은 바로 이렇게 주회로 전선도 있죠. 주회로 전선은 한 5m 정도 지급받게 되는데 갈색, 흑색, 회색, 그리고 녹로, 이 접지선용인 녹로선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이 전선은 1.5 스퀘어보다 조금 더 두껍죠. 그래서 작업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구부러져 있으면 또 펴기도 어려워요. 잘 좀 펴가지고 작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뭐 좀 작은 것들 이제 한번 볼까요? 제어반 안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 자, 처음에는 단자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단자대죠. 단자대 중에서 10P짜리 단자대입니다. 10개의 페어, 쌍으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총 10개의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P짜리 단자대이고, 이 10P짜리 단자대는 혼자서 일을 하지 않고 보통 이제 두 개로 묶여서 이렇게 제어반의 윗부분의 단자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어반의 아랫부분의 단자용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총 몇 개가 지급될까요? 맞아요. 4개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10P짜리 단자대 4개가 지급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4P짜리 단자대도 있습니다. 이 4P짜리 단자대도 한 4개 정도가 지급될 텐데요. 4P짜리 단자대는 보통 우리가 전원의 인입구, 그 다음에 전동기의 인출구, 그 다음에 플로트레스 회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플로트레스 스위치의 전극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4P짜리 단자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선 차단기가 있습니다. 짜잔, 요 배선 차단기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3P짜리죠. 이 배선 차단기는 사용할 때 아마 실수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자, 어떤 거죠? 맞아요. 이 차단기에 이 단자를 조이는 단자 조인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전동 드라이버를 이 차단기 사용할 때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뿌지직하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것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단기는 의외로 여러분이 조여주는 단자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수동 드라이버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 배선 차단기는 1개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켓으로서 12P짜리 소켓이 있습니다. 12P짜리 소켓 어디 있을까요? 네, 이렇게 있죠. 이 12P짜리 총 12개의 단자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홈이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개의 단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MC와 EOCR에서 바로 이 12P짜리 단자를 이 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12P짜리 소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8핀짜리 소켓이 있어요. 자, 이렇게 8핀짜리 소켓이 있습니다. 릴레이, 타이머, 플리커, 플로트레스 뭐 이런 것들 다 여기다가 끼울 수 있게 되죠. 보통 위아래 이렇게 걸쇠가 있는 이유는 무게가 많은 것들은 우리가 걸어서 이 기구가 처지는 걸 방지하려고 해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걸쇠 걸게 되면 이 홈에 딱 끼우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8P짜리 베이스가 4개 지급되네요. 여기는 8핀으로 되는 것들은 다 꽂을 수 있어요. 릴레이, 타이머, 플리커, 플로트레스 이런 거 다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램프 있네요. 램프는 어떤 것이 지급되냐면은 짜자잔, 이렇게 마치 신호등 같죠. 220V짜리 파일럿 램프. 자, 이렇게 노란색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 또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적색, 빨간색 또 하나. 그래서 신호등 따다단 3개 지급받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 스위치도 있습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녹색 하나, 그 다음에 적색, 빨간색 하나 이렇게 지급받게 됩니다. 뒷모양은 똑같아요. A 접점 하나 있고 B 접점 하나 있는 모양 똑같게 되는데, 자, 이렇게 푸시 버튼도 2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셀렉터 스위치죠. 자, 이렇게 생긴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셀렉터 스위치라고 하게 되는데, 이 셀렉터 스위치는 모양이 조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시험장마다. 어떤 곳은 한쪽에 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접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이렇게 셀렉터 스위치도 하나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버저도 있어요. 자, 버저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이제 버저죠. 버저도 시험장의 상황에 따라 좀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납품을 하는 업체가 한 곳에서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자, 220V짜리 버저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자, 위에 있는 부분을 박스에 고정할 수 있고 아래 2개의 전원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자, 이거 모두 다 220V 버저가 됩니다. 버저도 1개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이제 컨트롤 박스죠. 컨트롤 박스 지금 하나, 둘, 구멍이 2개 있기 때문에 2구짜리라고 하게 되고요. 뭐 우리가 스위치나 저렇게 램프나 아니면은 버저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부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컨트롤 박스입니다. 이 2구짜리 컨트롤 박스 4개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홀 마개라고 해서 이 컨트롤 박스 구멍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때는 홀 마개, 이렇게 생긴 홀 마개 보이세요? 이거 2개 지급이 될 건데 이 홀마개를 1개죠. 1개에 지급이 될 건데 홀마개를 끼워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홀마개를 이렇게 하고 쏙 하고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는 구멍은 막혀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홀마개도 바로 1개 지급이 됩니다. 이거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홀마개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구멍 딱 막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1개 받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막지 않으면 실격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께 지급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까지 이제 개수와 외형의 파손이 없는지 딱 관찰하시게 되면은 이제 시험 치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제가 채점용 기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재료 목록에 있으니까. 여러분께 직접 지급되는 재료는 아니고 감독관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 검사할 때 사용하는 건데 혹시 이 집에서 연습하거나 뭐 독학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한번 보면은 좋으니까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자 접촉기입니다. 자, 이렇게 12핀 베이스에 사용하는 거죠. 전자 접촉기. MC죠. MC가 이렇게 그냥 소켓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용으로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핀짜리 MC 전자 접촉기가 있고요. 그 다음은 EOCR이 있습니다. EOCR도 역시 12핀짜리가 있고요. 앞에는 우리가 부하나 아니면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앞에 이렇게 개방형으로 놓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12핀짜리 전자접촉 12핀짜리 EOCR입니다. 다음에는 타이머도 있게 되는데요. 짜잔, 요게 이제 8핀짜리 타이머입니다. 8핀짜리 타이머 역시 이렇게 앞에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런 타이머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릴레이죠. 8핀짜리 릴레이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커 릴레이. 자, 이게 이제 플리커입니다. 플리커 보시게 되면은 이 타이머와 외형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다르죠. 보통 이제 플리커 시간이 더 깜빡이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짧게 되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8핀짜리 플리커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플로트레스 스위치가 있어요. 플로트레스 스위치는 자, 이렇게 8핀짜리고요. 역시 플로트레스 스위치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채점용 기구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지급받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은 앞에 번호 보시게 되면 한 31번까지만 잘 지급받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급받으면은 영차 자, 이렇게 한 바구니, 이거 지금 이 바구니에 다 못 넣은 거예요.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더 큰 바구니에 받으셔서 여러분의 앞자리에다가 잘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훔쳐가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이 가까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수험생이 가까이 붙었는데 옆에 수험생이 혹시 자기 건 줄 알고 재료를 잘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경우도 한 분은 스위치가 하나 부족하고 그 옆에 본 분은 스위치가 하나 남아요. 그쵸? 이제 자기 바구니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막 정신없고 이러니까 다른 분 바구니에서 재료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서로 난감했던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지급된 재료의 목록을 한번 잘 보시고 이제부터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는 이런 지급 재료 목록의 내용을 한번 숙지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시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행복한 전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